얼마 전 아세안 동남아 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 아세안은 없었습니다. 이 회의의 주된 논쟁거리는 미국과 중국이 아세안의 바다인 남중국해를 두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의 발전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은 아세안 헌장에 담긴 독립과 주권, 평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 남중국해와 관련해서 중국의 주장은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뿐만 아니라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인 긴장감까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사적 긴장감 속 중국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엮여있는 대만, 인도, 베트남, 호주, 한국이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먼저 남중국해는 중국 남쪽과 필리핀 및 인도차이나 반도와 보르네오 섬으로 둘러싸인 바다를 뜻합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난하이라고 부르면서 자국의 내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국의 바다로 만들려는 이유는 시진핑이 적극 추진해온 1대1로 전략의 핵심이 남중국해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해상 실크로드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남중국해에 대한 지배권을 미국에 맡겨놓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게다가 남중국해는 매년 3조 달러 무역량이 지나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물론 일본, 한국에서 수입하고 수출하는 에너지와 각종 원자재 통로입니다. 중국은 이처럼 중요한 남중국해를 장악하기 위해 암초와 산호초들을 인공섬으로 조성하고 이미 군사기지화한 상태입니다. 인공섬들은 사실상 항공모함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를 무력으로 지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무력 충돌이 벌어질 때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경우에도 전투기 등을 출격시킬 수 있습니다. 중국이 이곳에 조성한 인공섬은 모두 7개입니다. 인공섬을 만들어서 군사기지화 하다니 엄청난 꼼수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이 남중국해를 장악할 경우 미국으로서는 남중국해와 연결된 태평양의 지배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해 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악화될 수 있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최근 미군 정찰기의 남동중국해 비행과 미 해군 구축함 대만 해협 통과 등 장군 멍군식 군사행동을 주고받으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코일구 사태 이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도발적인 공세에 맞서 무력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상태입니다. 실제 미국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봉쇄 강화 전략으로 언급되는 쿼드 플러스가 이미 비공식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쿼드 플러스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장관이 거론한 중국 봉쇄 전략 쿼드의 확장형으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에 한국과 대만 등을 포함한 연합체를 말합니다. 쿼드 플러스가 작동됐다고 보고 있는 것은 지난달 종료된 한미연합훈련 중 발견된 정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을 하루 앞둔 지난달 17일 총 6대의 폭격기가 미국 본토와 괌에서 출격해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그러자 러시아 공군 전략폭격기 2대가 한미연합훈련이 한창이던 19일 독도 인근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중국을 압박하자 러시아가 나선 것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중국은 서해에서 실탄 훈련을 실시해 긴장감을 한층 고조시켰습니다. 이를 위해 중국 해사국은 이달 2일부터 4일까지 훈련지역 상공을 비행 금지구역으로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군사도발로 남중국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같은 긴장 분위기는 주변국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호주는 섬나라지만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자 한국의 K9 자주포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섬나라인 호주는 접촉 지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K9을 수입하기로 한 것은 중국 견제 목적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최근 호주 안보 정책은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의 해양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호주는 쿼드의 핵심 멤버로 7월에도 남중국과 괌 주변 해역에서 미국, 일본과 함께 대규모 연합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은 다양한 국가들과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전투기가 추락하자 대만이 격추시켰다는 루머가 돌았습니다. 인도의 한 트위터 계정에는 중국 농촌 민가 지역이 불길에 휩싸여 검은 연기가 치솟고 들것에 실린 조종사가 구급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또 영상에는 대만과의 중간선을 넘은 중국의 전투기가 대만 미사일에 격추돼 광시성 9일임에 추락했다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거짓으로 밝혀졌고 루머의 진원지는 바로 인도로 밝혀졌습니다.
인도에서부터 해당 동영상이 확산된 것은 국경 분쟁으로 인한 반중 정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가 본격적으로 군사 분야에서 중국 흔들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중국과 인도 간 국경 지역 군사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인도와 접한 티베트 지역에 전략 폭격기와 수송기를 배치했습니다. 신장 지역에서는 실탄 사격 방공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인도도 국경 부근에 병력 7,000명과 탱크를 투입했습니다. 전투기와 공격 헬기 아파치도 전진 배치됐습니다. 분쟁 지역인 라다크의 판공호수 부근에서는 양국군이 200m 거리까지 접근해 있습니다. 양국이 이렇게 일촉즉발의 상황에 들어간 건 이달 7일 판공호수 인근에서 또 충돌이 발생한 부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이 드론을 이용해 국경 지역에 음식 배달을 하는 등 실제 전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근 중국군은 국경지대에 고속통신용 광케이블을 설치했습니다. 도청 위험 없이 최전방과 후방이 통신할 수 있도록 통신망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8일 인도 매체가 공개한 중국군의 모습을 보면 삼국지에나 어울릴 법한 언얼도까지 등장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화기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기에는 언얼도로 무장한 중국 군인들은 소총으로도 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식량은 드론으로 공급하면서 무기는 언얼도라니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중국군의 전력이 놀랍게 느껴집니다. 사실 21세기의 언얼도의 등장은 중국군의 화력과 무장 보급 수준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러는 중 대만이 미국을 통한 군사력 증강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대만에 처음으로 대형 고성능 무인기 시 가디언을 판매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제너럴 아토믹스가 제조한 시 가디언의 비행거리는 6,000해리 약 11,100km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은 이미 연초에 미국의 공격용 드론 판매를 요청했으며 미국 측은 지난달 매각 가격을 전달했습니다. 대만이 이전에 미국산 드론을 구입한 적이 없는 만큼 거래가 성사되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미중 관계가 한층 냉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한다면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고 대만과 단교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대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 대만과 중국이 모의 전투를 벌인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중국군은 북부 네이멍구 주르어 기지에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총통부 외교부 건물 모형을 만들어 놓고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만의 군사평론가는 이 같은 가상의 모의 교전에서 중국군이 6승 48패 6무로 참패했다고 밝혔는데요. 군사평론가 여우성 씨는 대만 방송에 출연해 대만의 청군 여단은 지난 몇 년간 중국군 부대와 60회 싸워 48승 6패 6무승부를 기록했다며 청군 여단의 장비 수준이 실제 대만군의 80%가 안 되는데 중국군이 참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군의 전력은 그들의 선전만큼 대단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물론 대만의 민간 군사평론가의 시뮬레이션과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대만의 전력이 중국을 압도한다는 결론은 과장된 이야기겠죠. 객관적인 전력은 당연히 중국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받는다면 그리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 국방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0 국방력 보고서에서도 중국군의 전력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해당 보고서는 중국군이 대만 해협의 지리적 조건을 극복하고 전면적 규모로 공격할 만한 상륙함과 보급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가뜩이나 경제가 좋지 않은 중국의 상황에서 최악의 외교력까지 겹쳐지며 군사적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 대만, 호주, 인도, 베트남 등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과 불편한 갈등 관계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국의 K9 자주포를 비롯한 다양한 무기 자원들에 대한 수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적을 늘려가며 꼬여만 가는 중국의 외교, 군사 전략 속에 한국에게는 커다란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